가시죠. 자, 우리가 적분의 활용, 오늘 진도는 끝나겠네요. 선생님이 일단 얘기하는 진도는 오늘 끝날 것 같고요. 내일 뭐 풀이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여러분의 교과서 프린트 시작 부분이 도함수의 활용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그 여러분 숙제 나가는 문제들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 몇 개 풀이 좀 하고,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근데 수학 적분에서도 못 뺐는데. 구분 구조법을 뺀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 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 이거 좀 이따 가세요. 보여주세요. 선생님 듣기로는 구분구조법을 뺀다고 그러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111페이지에 정적분의 결과 및 진짜 넓이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얘기고요. 질문! 493번이 아마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없나요? 이거랑 같은 거 아닌가? 뭐라? 493번 문제 하나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재미난 문제인데, 이게 미분의 활용과 약간 상황이 다르게 적분의 활용은요, 즉 정적분의 활용은 이게 정적분에 어떤 의미적인 게 들어있어서 그걸 함수에 적용하고 이런 파트가 아니라 넓이를 구할 때 적분을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뭐 그런 거고요. 물론 이제 직선과 이루어진 넓이는 어차피 그냥 구할 거고, 곡선과 이루어진 넓이에서 적분의 개념을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 y는 k? y는 k라는 식이 있고요. x가 2일 때를 그어놨네요. 여기 x가 2일 때. 맞죠? x가 2일 때.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얘가 무슨 얘기했냐면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요 2차 함수가 y는 x제곱이고요. 여기에 x는 2로 그어놨고요. y는 k를 그어놨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문제에 제시된 힌트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똑같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게 첫 번째는 이게 어쨌든 정적분 넓이 구하는 거니까 도형 문제야. 이게 일단 도형적 접근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위에서 풀었듯이 492번처럼 함수에 대한 접근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풀이가 둘 다 너무 괜찮은 풀이라서 선생님 둘 다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둘 다 아마 그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풀이라서 알겠죠? 일단 도형적 접근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게 중3 때 했던 패턴이에요. 뭐냐면 지금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다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내가 느껴지는 건 야, 이 직사각형 넓이와 오케이? 이 넓이 어떨까요? 이 넓이 파란색 직사각형 넓이와 같아요. 빨간색 요 넓이는 같은 거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공통, 그죠? 체크된 거 추가, 직사각형 체크된 거 추가. 얘랑 얘가 같으면 이 직사각형과 요 넓이가 똑같을 거란 말이야. 요거 이해됐습니까? 요게 이 상황에서 그냥 보이는 거야. 이거는 뭐 그거를 뭐 기억을 해두고 담아두고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도형을 좀 잘 보는 친구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가 똑같으면 선생님 잠깐만요. 직사각형이랑 이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 얼마야? 가로 길이 2고요. 세로 길이 4. K입니다. 4는 무슨 나온 거야? 네. 자, K죠? 그럼 직사각형 넓이는 2K 맞습니까? 네. 얘랑 이 빨간색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0입니다. 빨간색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얘를 뭐 해야 되겠어? 야, 빨간색 곡선관의 넓이잖아. 윗분. 아니, 윗분이 몇 번이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제곱 dx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같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요렇게 진행한 친구가 있다가 이 자식 도형을 너무 잘 보네. 그냥 문과 제일 풀었어. 왜 0부터 2까지예요? 0부터 2까지 적분을 횟수가 있는 이렇게. 잘 봐요. 그림이 지금 여러 개가 있으면 헷갈리지. y는 제곱 이렇게 잖아. 쌤이가 빨간색 이거잖아. 이 넓이잖아.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넓이 나오잖아. x가 넓이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 풀어버리면 k가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일단 이런 접근하는 친구들은 정말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알겠죠? 도형적 해석을 잘하는 거죠. 근데 이런 도형적 해석은 아주 고퀄리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야겠죠? 네, 연습이라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계산하면 이 k는 이게 3분의 1 x 3승이니까 3분의 8 나오겠네요. 그래서 아마도 k가 3분의 4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함수 얘기는 뭐냐? 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는 많이 푸는데, 이렇게 푼다는 건
여기 위에서 풀었던 경험을 살리는 거죠. 492번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있었어. 그죠? 여기 가운데를 잘랐을 때 이 넓이랑 이 넓이 똑같대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양수인 넓이와 음수인 넓이 같으니까 적분해버리면 결과가 얼마다? 빵이다. 이건 이구한 거죠. 맞습니까? 이거는 적분에 이구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대요. 그죠? 그럼 내가 이런 걸 풀어봤는데 이런 거 가능해. X축을 기준으로 양수인 넓이와 음수인 넓이가 똑같은 건 내가 적분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지금 얘는 Y는 K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넓이가 똑같은 거잖아. 이거 써먹기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럼 이 직선이 뭐가 되길 바랄까? 이 직선이 얘처럼 X축이었다면 적분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X축이라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빵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재밌니? 그러면 요게 난 X축이 되길 바라는 거야. 그러면 이 함수를요, 얘가 X축이 되려면 얘를 K만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X축이 여기 있으니까. 네. 요 직선을 K만큼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그래프를 K만큼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했습니까? 무슨 소리죠? 이제 함수적인 접근은 이런 거야. 선생님, 저는요, 이 직선이 X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려. 어떻게? 여기 있는 모든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이동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가 내려갔으니까 굳이 세로 안 그리고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축이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겠죠. 이렇게. Y는 맞습니까? 그럼 이 C는 어떻게 됐어? X제곱 마이너스 K가 돼야죠. 요거 이해됩니까? 그리고 Y축은 당연히 여기 있겠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어? 지금 뭐 한 거야? 이 그래프를 K 막 내린 거야. 그러면 이 자식이 X축이 될 것이고 무생긴 모양 보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때 지금 2로 끊었을 때 얘와 얘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음수인 넓이와 양수인 넓이가 똑같은 거 맞죠? 이 식을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k를 적분하면 0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또 k 값이 나올 겁니다. 물론 같은 값이 나오겠죠.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마 이 값이 깔끔한 틀이 맞죠. 그죠? 하지만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두시는 게 이 그래프를 다루는 혹은 적분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부호 넓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요. 패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와 113페이지로 가시지요. 질문. 여기 좀 있을 것 같은데. 98. 98에 3개 다. 네, 이쪽은 다 답이 다 안 나와요. 나도 또? 99. 네, 99. 또? 0, 0, 1. 네, 500, 501. 0, 502? 5. 505? 뒤에 이렇게 돼 있구나. 뭐 이만큼 해보죠. 네, 들어보시죠. 부탁하겠습니다. 자, 그럼 근데 우리 저번에 배웠던 공식 잠깐 정보 좀 할까요? 얘들아 주모. 얘들아 2차 함수와 x축과 교점이 알파랑 베타일 때 이거 적분하는 공식이 뭐였더라? 마이너스 6분의 2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상승 맞니? 그죠? 2차 함수와 직선과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인데 이거 적분하는 공식이 뭐더라? 얘 맞죠? 2차 두 개라면 최고차만 신경 쓰시고 얘 맞죠? 네. 그거 한 다음으로 진행할게요. 자, 498번입니다. 이거 물론 그냥 산수할 수 있으나 쌤은 가급적 공식적 진행을 곁들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2x 플러스 얘와 x축으로 솔직히 넓이 구하랍니다. 바로 인수분해 들어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되겠네. 그죠? 쌤이 뭐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위로 볼록 맞니? 마이너스 1과 2네요. 여기 사이 넓이 구하는 거 맞니?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거 적분하면 안 됩니까? 되죠? 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공식적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그죠?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얼마예요? 3의 3승 27입니다. 답이겠죠? 끝. 됐습니까?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오케이 바디? 2차 함수와 둘러싸인 넓이는 공식적 진행 자꾸 해봐. 그러면 쉽게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 y는 x 플러스 5입니다. 얘네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똑같은 문제죠. x축 따위는 필요 없겠네요. 2차 함수 아래로 볼로 필요한 화면 그려. 직선 이렇게. 됐나요? 뭐부터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돼? 교점의 x를 그죠? 자, 둘이 연립하겠습니다. 대리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면 x 플러스 5가 돼야 되고요. 넘깁시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많이 못 오시겠네? 2 약분하면 이건 방정식이니까 일단 약분해서 풀게요.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하나, 교점의 좌표가 x가 얼마? 마이너스 1고 x가 얼마? 2네요. 그죠? 뭐야 또? 2차 함수와 둘러싸인 넓이잖아. 이제 최고차가 얼마야? 2. 마이너스 6분의 2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얼마죠? 3. 여기 3은 27입니다. 됐나요? 마이너스 9 나오는데 9죠. 그렇죠. 마이너스 9가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가 뭐야 지금 거꾸로 뺀 거잖아 지금. 왜? 최고차가 2로 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답은 9가 되겠죠.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3번 문제 똑같죠? 3번만 가겠습니다. 연습 참. 자, y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건가? y는 아래로 볼로 하나함수. y는 x제곱.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실 때 이렇게만 그리면 돼요. 위로 볼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 됩니다. 둘러싸인 넓이 구합니다. 물론 이거 공식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알겠죠? 근데 공식을 쓰세요. 합시다. 그러면 x 값을 구해줘야지 뭐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연립하겠습니다. x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x 플러스 3이니까 넘겨주세요. 2x 제곱 마이너스 2x 이 자식이 같은 문제 돌렸네. 그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는 0이네요.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은 0이네요. 맞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 2가 오네. 됐나요? 또 2차식으로 둘러싼 넓이니까 최고차는 얼마야? 2입니다. 마이너스 6분의 2에 물론 이렇게 뺀 거죠 그냥. 거꾸로 빼면 또 양수 나올 거야. 알겠죠? 빼는 순서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마이너스 6분의 2 곱하기 3의 3승 27 답이 나오겠죠. 부호 떼시고. 그러니까 그 부호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겠습니까? 부호가 함수 나왔으면 아 내가 거꾸로 뺀다 뭐나. 이거 모양마다 다르지 않았어요? 이 식이? 공식이? 노트 확인해보세요. 똑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2차와 2차만 최고차항이 1이 아니라 둘을 뺀 거기 때문에 2가 되는 거죠. 둘 뺄 때 네. 아무렇게나 빼면 상관없어요. 그냥 정확한 개념은 이런 거예요. 봐봐. 내가 여기서 여기 뺐잖아. 그럼 2지. 최고차항이. 그러니까 원래는 볼록, 위로 볼록에서 아래 볼록 빼야지 양수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빼버리면 음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걸 거꾸로 뺐다라는 건 여기서는 제대로 뺀 거지. 여기서 이거 빼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적분의 결과는 양수가 나오겠죠. 그죠? 넓이를 구하기 위해 제대로 뺀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 뺄셈의 순서는 알겠죠? 그래서 그게 부호를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499번부터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건데 3차가 나왔으니까 공식은 잠깐 내려놔야죠. 그죠? 2차식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는 공식적 진행 가능하지만 3차는 어차피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y는
이런 문제는 끊어봐야 돼. x 3승 마이너스 x 제곱이랑 얘 위의 점 1,0에서의 뭐? 접선, 속 여기서 한번 끊어야지. 접선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접선을 못 구하겠는데요? 가서 빨리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지금 적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니에요? 열리면? 네. 뭐랑? 위에 전식이야. 이 식이랑 그러니까 뭐랑? 저기 1,0. 그러니까 1,0이라는 이걸 연립하라고? 아니 변태 아니야?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대입. 아 대입은 야 위의 점이라잖아. 대입하면 성립을 하겠죠. 야 왜 이렇게 그러냐. 일단 대입을 할 수 있으나 알겠죠? 얻어지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대입하고 싶으면 해. 100번이라도 해. 알겠습니까? 위에 좀 맞구나 확인이 되겠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접선 구하잖아. 그럼 여러분 머리가 이미 쫙 흘러가지고 접선 구하는 문제로 와야 돼. 그럼 접선을 구할 때 상황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입니다. 접점을 알 때와 접점을 모를 때. 접점을 모를 때는 접점을 t, ft라 놓고 분명히 기울기나 밖에 점이 있을 거야. 기울기가 나와 있으면 샤샤샤 막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얘는 접점을 알 때 아니야. 이게 접점이잖아. 위에 점. 그지? 이건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뭐 한다는 게 이게 곧 지나는 점이잖아요. 맞습니까? 나는 직선을 세우는 거니까 기울기가 필요한 거 맞죠? 그죠? 기울기라 하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x에 얼마 대입해야 돼? 1 대입하면요? 기울기 1이네. 얘 돌봐주고 싶어 나온 거지. y는 x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해되겠습니까? 또 동공 커지고 있지. 야. x 마이너스 1 더하기 빵 원래 이렇게 쓰는 거잖아. 네. 기울기 1. 네. 뭐 풀셋을 보여줘야 항상 이해가 되니까. 야. 대충 이렇게. 이제는 그럴 때 아닌가? 그지? 벌써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된 거예요. 나는 뭐 하래요? y는 다시 갑니다. 이 문제 다시 갑니다. 얘와 얘로 이루어진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자, 3차와 1차를 바로 그리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뭐부터 그랬어? 둘의 교점부터 구하라고.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 상황이 보인단 말이야. 이런 설명을 쌤 언제 했냐? 왼쪽에 496번을 풀면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어떤 관계로 있는지 파악하고 싶으면 그래프를 각각 그리는 게 아니라 둘을 연립해서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 보란 말이죠. 물론 얘가 접선이니까 얘가 3차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접선이니까 상황은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겼던가 둘러싸인 뭐 있어야 되니까 이거 아니면 이쪽일 거야. 이쪽.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뭔지 몰라 아직. 왜?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죠. 해볼 때 뭘 하냐? 교점을 구하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거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일단 둘의 상황이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교점부터 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x 3승 마이너스 x 제곱이 x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요. 넘겨주시면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거 1로 조립제법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x가 1인 게 접점이었잖아. 1을 대입하면 둘 다 만족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1로 조립제법 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1로 하면 1 아니구나 1 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되죠? 그죠?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깔끔하게 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은 0 맞니? 그지? 여기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1로 조립제법을 하면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거 거의 맨 끝에 아유 내가 뭘 생략을 못해. 자, 얘는 잘 썼어 진짜. 얘 인수분해하면 이거 맞지? 내가 무슨 생략을 못해 내가
내가 미치겠어 진짜. 이거 맞지? 그러면 x가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인데 둘 중에 중근이 누구야? 마이너스 6. 내가 무슨 말을 못해. 야, 중근이 누구야? 1. 1. 내가 중근이잖아 중근. 아. 그지? 그러면 질문 3차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나올 수 있는 상황은 1번 상황 아니면 2번 상황일 건데 이런 상태라면 1번이야 2번이야 2번. 한 표. 아무것도 없어요. 아 여기 없습니까? 네, 받을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민이는 아닌가? 근이 이렇게 나왔으면 교점이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1번 상황이겠어 2번 상황이겠어? 몰라요. 알겠습니다. 몰라요. 알겠습니다. 아, 어렵구나. 수인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죠? 2번 안 나왔어. 수인 나왔어. 2번입니다. 왜냐면 봐봐. 야 지금 이게 내가 X축 Y축 안 그랬지만 X축은 좌우를 보는 거고 Y축은 상하를 보는 거 맞죠? 그러면 만약에 1번이라면 교점이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맞지? 그죠? 이 두 교점 중에 얘는 중근이고 얘는 그냥 근일 거거든? 쌤 얘가 왜 중근일까? 접했잖아. 얘는 중근이고 얘는 그냥 근인데 둘 중에 누가 더 커? 오른쪽. 오른쪽. 그냥 근이 크죠? 왜? 오른쪽에 있잖아. 그지? 2번 상황은 얘가 중근이고 얘가 그냥 근이야. 이번엔 중근이 더 크죠? 그러면 지금 중근이 커? 그냥 근이 커? 중근이 크니까 2번 상황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쌤, 봐봐.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X축, Y축 안 그립니다. 왜? 문제에서 그거 얘기 안 했잖아. 물론 그걸 그리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문제풀이에 그닥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이해됐습니까? 결국 나한테 구하라는 건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물론 교점의 지금 좌표의 관계는 다시 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만 보면 돼요. 그렇죠. 답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위의 식에서 밑에 식 빼야 되겠죠? 위의 식이 3차에 1차야. 3차에서 1차를 빼야 되겠죠. 답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됐습니까? 위의 식이 3차야. 여기서 1차를 빼는 거야. 네. 그러면 x 3승 마이너스 x 제곱에서 얘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말이? 자 마이너스 a부터 a 꼴이네요. 주기성, 대칭성이 살짝 머리를 스치면서 지혜야 어떤 차수들을 지워버릴 수 있죠? 네? 뭔 소리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잖아요. 네. 이거 대칭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칭성이라는 것은 우함수와 기함수의 패턴을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우함수를 지워야 돼? 기함수를 지워야 돼? 우함수. 지연아? 뭔 소리인지 1도 모르겠어. 아! 네. 써본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 수진아 여기서 뭘 지워? 기함수 파트를 지우는 거죠. 아. 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결과를 야! 잘 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저기 봐 지금 웃을 일이 아니야. 봐봐 이런 거 풀 때 네. 이렇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가는 건 대칭성을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케이? 어떻게 돼요? 대칭성에서 기함수는 결과 얼마? 0. 그렇죠. 우함수는 결과 얼마? 아 결과 몰라요. 0부터 A까지 2배로 그죠? 네. 기함수는 어떤 차수? 그거 소수가 아니고 홀수. 우함수는? 짝수. 그렇죠. 지혜야 근데 우함수가 뭐냐? 우함수. 무슨 함수로 우함수가 뭐냐? 대칭. 무슨 대칭? 이거 Y축이요. 그렇죠.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이 여기 지워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응? 여기는 지운다고요. 알겠습니까? 답은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만 적분해서 이걸 2배 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항상 기억을 하시라고. 알겠죠? 아니면 산수가 들어져서 결국 틀리게 됩니다. 이거 3분의 4 남았는데 답이 5분의 2보다 3분의 8 남았는데 아니구나. 답이 틀릴 수 있어요, 일단. 알겠죠? 확인만 해드릴게요. 3분의 2, 3분의 4. 3분의 4가 답이겠네요. 여기 답이 얼마 돼 있냐? 4번인데 4번인데 아, 네, 잘못됐어요. 답이 잘못됐습니다. 미안해요. 그럴 수 있어. 있잖아요. 네. 아, 이러세요. 네. 아 저거 네.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x 제곱 응? 마이너스 응? 뭐야? x 마이너스 1이랑 x 제곱 마이너스 1. 그 아래 플러스 어떻게 생겼어요? 요거는 인수분해 나죠? 이렇게. 뭐지? 무슨 이 감탄사는 뭐지? 네, 내가 처음 듣는 감탄사라 심히 당황스럽네요. 네. 정리할게요. 자, 이제 50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00번은요 499번과 너무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다 정확히 나와요? 499번요? 7번. 497번? 497번 잠깐만요 얘들아. 497번은 답 제대로 나왔니? 네. 아, 네가 친구도 했어. 웃겨. 야 조용. 우리 지금 내가 저번에 엘리베이터 자 조용. 501번 나오겠습니다. 501번 497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501번 문제 보시면요 얘가 그래프는 좀 제대로 안 나와있지만 사실 식에서 파악을 할 수 있죠. 이 그림이 좀 잘려가지고 얘가 지금 이런 그래프입니다. 뭐 필요한 그래프는 다 나온 것 같은데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 여기 0,2를 지나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1입니다. y는 x 플러스 2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요 이렇게 이렇게 57.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네. 그때 이 넓이 구하는 거 맞죠? 얘들아 봐봐. 지금 얘는 가운데 대칭 맞습니까? 야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넓이 어떨까요? 이거 몇 번이에요? 501번입니다. 예. 이 두 넓이 어떨까요? 같아요. 같은 게 사실 직관으로 느껴지실 거 모양이죠? 같은 두 번째 이유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이렇게 대칭은 아니죠? Y축 대칭감이 됩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가 직각이거든.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중요한 첫 번째 여러분의 해석은 이 넓이와 왼쪽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구해서 두 배로 풀어도 되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내가 할 일은 요 직선과 요 2차 함수의 사이에 넓이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넓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뭘 알아야 돼? 여기는 0이잖아. 그죠? 이 교점 좌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를 연립해야 되겠죠. x제곱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죠.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에서 만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여기를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여기 1이겠죠, 1.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사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직선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 맞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직선에서 얘를 빼면 얘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dx 되는 거 맞죠? 이해됩니까? 쌤이 지금 여기에서 이걸 뺐어. 알겠죠? 얘는 그대로 쓰고 얘는 마이너스 붙여 쓰고 됐나요? 이런 게 몇 개? 두 개다. 얘가 다 되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세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아니죠. 네. 요식? 네. 봐봐. 직선에서 곡선 뺀 걸 적분하면 되는 거 맞지? 직선에서 곡선을 뺀 거야. 됐나? 얘를 내림차순에서 적은 거야. 얘 먼저 쓰고 나머지를 쓰고. 저왜 구한 거예요? 알겠지? 뭐라고? 저거 왜 구한 거예요? 교점요? 네. 여기 만나는 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기는 왜 마이너스 2예요? 저쪽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아. 그죠? 왜 얘가 함수니까. 양수고. 지금 교점이 마이너스 1이랑 1 두 개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교점은 1인 거지. 왜 양수일 거 아니야. 저는 저 사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줄 알았어요. 아 여기요? 네. 아,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 계산하면 답이겠죠. 정리되겠어요? 질문이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505번 문제네요. 뭐 이런 건 이제 공식도 적용을 하면 가볍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y는 x의 a-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수도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낫겠죠? 야,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거? 아래로. 위로. 위로. 저번 시간에 내가 위로. 얘기했지만 선생님 질문을 하면 이거 맨날 들어. 위로. 알겠습니다. 자, 0과 A에서 만났는데 A가 양수로 나와 있어. 문제 마지막에 얘기했죠? 0과 A에서 만나면서 위로 볼록이 일어나는 수죠. 얘가 지금 y는 x의 a-x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지? 그러면 이 자식의 적분의 결과 공식은 그죠? 이거 2차 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항 얼마야? 1. x.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질문하면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해. 괜찮아. 천천히 얘기하세요. 네, 마이너스잖아요. 정리하면. 아니 천천히 해도 된다니까. 여기 빨리 하려고 그래. 알겠죠? 최고차항은 왜 급하냐고. 난 제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거 빼면요 A의 상승되겠죠. 얘가 얼마다? 3분의 4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풀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A는 2가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넘어가시죠. 뒤에 부분 설명하고 쉴 겁니다. 유형 6번 역함수의 정적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아, 넘어가시죠. 자, 506번입니다. 일단 역함수와의 정적분 관계를 이제 또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종종 나오는데 내신에는 가끔 있고요. 노트 좀 바꾸면 안 돼? 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자, 여기까지 해보실게요. 자, 114페이지를 보시면 그 다음 유형이 역함수와 정적분의 관계인데 뭐 이게 역함수의 정적분은 아니고 여기 내용은 역함수와 정적분의 관계라고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정적분에서 의미 뭐 이런 거 이렇게 쓸게요. 그냥 알겠죠? 이게 뭐냐면 일단 역함수가 뭔지 아시죠? x, y를 바꿔놨어. 그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은 안 써봤습니까? 네네. 일단 여기서 필요한 역함수에 대한 이해는 그 두 가지야. 뭐 y는 뭐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1차 함수죠? 얘는 역함수라는 건 뭐야? 역함수는 뭐하면? x는 y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인 거죠. 맞습니까? x를 바꾼 게 역함수죠. 만약에 그래프에서 역함수를 구한다면 뭐 식은 모르겠고요. y는 fx가 이렇게 생겼어. 얘의 역함수는요 y는 x를 그려서 여기에 대칭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역함수 그래프입니다. f 역함수 x.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게 x, y를 바꾼 것도 맞지만 그래프로 얘기를 하면요 이 직선 대칭이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걸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때 여기서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과의 관계는 뭐냐면 일단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역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 먼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 얘기 해드릴게요. 506번입니다. 왜냐면 그걸 안 풀고 또 그냥 설명을 해버리면 나중에 또 엉킬까봐 이 문제는 일단 풀고 갈게요. 얘는 단순하게 그냥 역함수의 이해만 묻는 문제입니다. 역함수랑 정적분을 연결시킨 문제가 아니라 너네가 그냥 역함수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문제야. 그게 뭐냐면 오른쪽인과 같이 역함수라는 함수의 y는 fx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1,1, 3,3에서 만난다 하고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 그래프가 잠깐만요. 1,1이랑 3,3을 찍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푸는 거야. 이렇게 있습니다. y는 gx, y는 fx입니다. 요거 그냥 풀이하는 겁니다. 설명 이전에 하나 풀고 넘어가게. 자, 지금 요 사의 넓이 색칠되어 있고요. 문제 계속하겠습니다. y는 fx와 y는 gx가 역함수 관계인데 1,1과 3,3에서 만난다고 그래프를 봤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맞죠? 1,1
일단 그래프에서 역함수 관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뭘 그어주는 게 좋을까요? y는 x를 하나 그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요거 이해되겠어? 그죠? 왜? 이거 대칭일 거 아니에요 일단 두 개가. 알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문제 갑니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가 3일 때. 그죠? 색칠된 넓이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나한테 준경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 줬죠? 1부터 3까지 fx dx는 요 부분 아니에요? 요 부분? 맞습니까? 네. 1부터 3까지 fx는 얘니까. 그죠? 이 넓이를 알려주고 여기가 3이래요. 적어볼까 그냥 여기다. 얘가 3이래요. 이 넓이를 알려주고 색칠된 넓이를 구해요. 그지? 그러면 이 색칠된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거? 일단 여기가 직선이니까 이 사다리꼴 넓이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에서 이 3인 넓이 빼면 요만큼 넓이 나왔나? 나오지. 근데 얘가 여기 대칭이니까 얘 몇 배? 2배로 풀 수 있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역함수이기 때문에 이 직선을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 하나 남기는 그냥 역함수의 이건 이해 문제입니다. 적분과 연결된 문제까지는 아니고 알겠죠?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이런 사다리꼴 넓이에서 사다리꼴 이렇게 생겼죠? 3을 빼면 조 색칠된 이런 반달 모양 비슷한 이런 뭐죠? 제가 사다리꼴로 구해봤는데 네? 6이 나왔어요.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넓이, 이 길이 1이고요. 이 길이가 3이고요. 여기가 얼마죠? 2조 2. 맞습니까? 네. 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4 곱하기 높이 얼마입니까? 4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4에서 3을 뺀 거니까 이 반쪽이 얼마야? 1인데 1. 답은 얼마야? 2. 요거는 역함수에 대한 그냥 이해만 건드리는 문제야. 뭘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역함수가 뭔지를 알고 있어서 풀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지금 선생님 설명할 건 요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응용편의 문제를 풉니다. 역함수가 뭐 이런 거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문제인 거죠. 이게 필요한 점 가볍게 하시고. 왜 수줍어 해요?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수줍어하는 건 뭐야? 쌤이 역함수와 점적분의 관계를 설명해 드릴 건데 예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다 칠게요. 잘 봐봐. 아무 때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y는 fx가 있습니다. 또 쓸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얘의 역함수를 y는 gx라고 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일단 여기 일단 가정을 좀 해놓을게요. 이거 한번 a이고 y는 fx a, c를 지나고요. b, d를 지난다 쳐볼게요. 됐습니까? 그때 봐봐. 우리가 이 넓이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죠? 요 길이가 a부터 b까지 x축으로 쌓여있다라는 표현으로 요 넓이 구할 때 fx라는 길이가 a부터 b까지 x축으로 쌓여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죠? 우리가 계속 구하는 게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fx 그래프는 주고요. 역함수 그래프는 안 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의 역함수가 얘일 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gx, dx를 구하시오.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야. 그때 얘를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 우리가 fx의 식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분명 역함수를 못 구할 상황인 거야. 알겠죠? 만약에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직접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대입해서 상수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집니다.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역함수에 대한 적분을 여기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봐. 내가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런 의미죠.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gx, dx라는 얘기는 잘 보세요. 여기 y는 gx라는 함수에서 얘기인데 그죠? 근데 요 gx는 y랑 똑같은 거 맞죠? 결국 얘를 좀 바꿔 적으면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y dx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 맞죠? 물론 얘는 gx 상황에서입니다. gx 상황에서.
이마에 거랑 똑같은 거잖아. gx하고 y니까. 그죠? 얘는 이런 의미인데 내가 지금 gx의 그래프를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럼 이 자식을 fx에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 있는 표현을 주목. 여기 있는 표현을 내가 y는 fx라는 식의 적용을 시키면 여기 있는 xy가 다 어떻게 되겠어? 받게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내가 구할 건 지금 나한테 얘를 구하라는 건데 이건 gx의 표현입니다. 그럼 이걸 fx의 표현으로 하면 xy 바꿔야 되는 거 맞죠? 이런 표현이에요.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x, d, y를 구하는 거잖아. 그죠? 뭔 소리야? x좌표의 길이를 어느 축으로 쌓는 거야? y축으로 쌓으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 말은 잘 봐. y가 c일 때와 y가 d일 때까지 쌓을 거 맞죠? 어떤 길이를? x좌표의 길이를요. 그 말은 여기 가운데 길이를 잡으면 이 길이가 x좌표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요 길이를 y축으로 쌓아라 그 말인 거죠. 즉 여기에 있는 요 놈의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 지금은 증명 과정까지 끌고 와서 설명을 한 거야. 근데 이 증명 과정이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나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뭐가 필요해? 결과적인 얘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이 결과적인 얘기만 해드리면 지금 내가 이 증명 과정을 통해서 무슨 얘기 한 거냐면 이런 얘기 한 거야. 자, 봐.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결과를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겠죠?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나한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구하래. 이건 뭘 구한 거야? 당연히 a부터 b까지 이 넓이 구한 거 아니야? 맞습니까? 이건 우리가 하던 짓이니까, 그죠? 근데 이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갑니다. 똑같은 함수에서 야, 얘 역함수가 y는 gx야. 역함수야. 그때 수진아 a부터 b까지 gx dx를 구하래. 오케이? 그럼 역함수를 적분했지. 네. 그럼 x가 바뀐 거니까 이 a, b는 여기에서는 x의 범위야 y의 범위야. y 범위일 거 아니야. gx에서는 x의 범위지만 이 함수는 fx 함수니까 fx에서는 y의 범위 맞죠? 뭔 소리야? y가 a일 때부터 y가 b일 때까지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이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결과는 이거예요. 결과는. 알겠죠? 그럼 선생님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쪽으로 적분했어 안 했어? 해본 적 없죠? 어떻게 구하느냐? 잘 봐. a와 만나는 요 점에 x좌표를 찾으세요. b와 만나는 요 점에 x좌표를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요 기역자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수진아,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요 기역자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이 BD니까 BD에서 AC를 빼면 요 기역자 넓이 아니야 이게? 네. 이해됩니까? 거기에서 요 비어있는 거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적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넓이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선생님 이야기가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이에 증명 과정까지 이해가 되면 제일 좋고요. 그게 혹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뭐라고? 역함수를 적분하라는 건 y축과 넓이 구하라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잠깐 끊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114페이지로 가보시죠. 왜 시계를 보시는 거죠?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내가? 야, 10분 넘었어. 수업하겠습니다. 507번입니다. 가보시죠. 자, fx가 방금 얘기한 거 바로 적용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역함수와의 정적분의 관계는 결과적인 적분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 중요한 과정을 이해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뭐 질문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결과적으로 역함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죠?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자, fx가 이런 상태입니다. 507번 문제입니다. 야,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죠? 그려놓죠? 간단한 그래프는 그려놓읍시다. 여기 y는 fx. 내가 왜 이쪽만 그렸을까? 점이 여기, 요만 나와있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문제 갑니다. 얘의 역함수를 뭐라 할 때? y는 gx 할 때. 자, 여기서 좀 오버하는 친구들이 역함수 좀 안 닥치고 y는 x를 그은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러지 마. 알겠습니까? 냅둬 그냥. 그때 얘의 역함수가 얘인 상태에서 이 자식을 적분합니다. 그죠? 그럼 내가 gx가 뭔지 모르지만 방금 우리가 정리한 내용에 의해서 그죠? 이 fx 상태에서 뭘 구하는 거야? 이게 x좌표의 범위인 거야? y좌표의 범위인 거야? y의 범위가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 이해됩니까? y축과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요 얘기를. 요거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넓이를 우리가 구해본 적이 있어? 아니요. 없어. 대신 y가 1일 때 x가 얼마지? 1. 이건 알고 있죠. 그죠? 이 함수에 y를 대입하면 뭐야? x가 1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요 놈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죠? 이거 정사각형이죠? 맞습니까? 정사각형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 되겠네. 정리했습니까? 내가 구하고자 넓이는 얘는 정사각형 넓이 얼마야? 1에서 뺍니다. 누구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를. 그럼 노란색 넓이 나오겠죠. 이런 개념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 1 빼기 이거 계산하세요. 3분의 1 나올 겁니다. 3분의 2가 되겠죠. 뭐 그런 문제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니?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하나 나오죠. 509번입니다. 옆에다 풀게요. 509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fx가 x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얘의 역함수를 뭐라 하죠? y는 gx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10까지 gx dx의 값을 구하라는 거 맞죠? 맞습니까? 자, 이거 당연히 야 gx를 구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3차 함수 역함수 구할 수 있어요? 절대 못 구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분명히 이거 산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그래프 문제고야. 이해되겠어? 이런 감을 잡아야 돼. 왜? 어차피 이거 식으로 풀 수가 없어 너네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 맞죠? 네. 맞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그 어떤 기본 센스가 필요한 게 야, 이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그지? 잘 생각해봐. 역함수 존재해. 우리 극값 존재 유무에서 배웠던 겁니다.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면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왜 안 되죠? 그렇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거 1학년 때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역함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게 뭐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안 돼. 왜? 이건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하나의 y를 x가 두 놈을 찍었죠? 그죠? 1대1 대응은 한 놈의 x랑 한 놈의 y를 만나는 거야 항상. 근데 얘는 아니죠. 즉 이렇게 극값이 있으면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알겠죠? 즉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가 있으면 안 돼? 극값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거 동함수 활용할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얘는 분명히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얘는 분명히 증가만 할 겁니다. 이거 이해 되겠습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야지만 돼. 왜? 그래야 역함수가 있어. 오케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실 때 너무 디테일한 그림보다도 어떻게 하면 돼? 얘를 그릴 건데 지금 1부터 2까지만 자세히 그리면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x에 1을 대입하면 y 얼마야? 1 집어넣으면 얘들아? x에 1을 대입하면 y가 1이죠? 1,1을 지날 거야. 이 점을 지나고 그죠? 2까지 할 거니까 2를 대입하면 얼마야? 2,2, 8, 4, 14 빼기 맞네? 8, 12 빼기 2 10 맞죠? 10? 10? 이 두 점을 지나는 그냥 증가함수 아무 때나 그리면 돼 그냥. 이해되겠습니까? 왜? 극값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미분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극값 안 나오고 그냥 증가만 하는 거야 그냥. 이해되겠나요? 왜 이 함수는 증가만 하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지연이 알겠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대략 그리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그래프적인 의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푸는 것 자체가 그래프로밖에 못 풀어. 그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 gx를 못 구하니까 식으로 절대 못 풀어. 자, 갑시다. 1부터 2까지 fx, dx 무슨 말이야? x가 1일 때와 x가 2일 때.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 맞지? 누가? 얘가. 얘는 이거야. 그죠? 오케이 말이? 오케이. 자, 얘는요. gx를 역함수를 1부터 10까지 적분해야 돼요. 그럼 이걸 여기에 적용하면 y가 얼마일 때? 1일 때부터 y가 얼마일 때? 10일 때까지 얘가 딱 맞게 만들어놔. 아니 못 구하니까. 알겠죠?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얘는. 이해됩니까? 결국 둘을 더하라는 거야. 뭘 구하라는 거야? 요 기역자 넓이 구하라는 거죠. 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 넓이는 큰 직사각형 넓이 얼마야? 20에서 작은 직사각 정사각형이죠? 1을 빼라는 거죠. 답은 10이다. 이 적분의 계산 문제가 아니라 알겠죠? 요런 류의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잘 챙겨놓으세요. 이게 정적분의 그 역함수와 정적분의 관계에서 쌤이 보여줄 만한 얘기 드린 거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됐습니까? 이런 그 해석들이 가능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역함수의 정적분의 내용이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적분에 있는 마지막 표현 문제 내용 정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요? 네, 유형은 다 풀지 않더라도 내용 정리는 오늘 끝입니다. 알겠죠? 가시죠. 자, 쌤이 적분의 활용은 미분의 활용보다 양이 작다고 했어. 알겠죠? 적분의 활용이 뭐가 있냐면 두 개밖에 없어요. 넓이 구하기. 지금까지 한 게 넓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넓이 구할 때 적분을 사용하는 거. 두 번째는 지금 배울 속도 관련 활용입니다.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분할 때 이미 속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걸 그냥 끌고 가면 되게 쉬워요. 내용은. 근데 만약에 미분의 활용에 속도 정리를 할 때 그때 제대로 하지 않은 친구라면 계속 어렵겠죠. 왜? 거기서 그 속도의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 거기에서 필요한 속도의 개념은요. 속도와 속력의 차이 아시죠? 뭡니까? 네?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뭐죠? 일단 미분에서 배운 속도 얘기 좀 해볼게요.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일단 알고 있어야 돼. 물리 얘기긴 하지만 차이가 뭐라고? 주어를 얘기해 주세요. 누구는? 속도는 방향과 크기를 같이 이야기하는 데 얘기하고요. 크기. 그죠? 속력은요? 크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혜가 표정을 보아하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앉아있는데 따로 부연 소리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 지민이는 이거 아니? 아니에요. 모르냐? 해야지 않았더라. 잠깐만 상식도 설명하겠습니다. 속도는 이 방향은 뭘로 표현하죠? 여러분? 부호로 표현해. 부호로. 여기서 속도가 파트 문제는 풀어본 적 있어? 네. 그치? 너 그냥 이 위치는 이거랑 속도, 이거 속도 그걸로 푼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푸셔야 응용이 되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방향은 뭐냐면 여러분이 다루는 운동들이 이거예요. X축이 있는데 원점을 출발하여. 자, 지금 저기 뒤에 뭐냐? 야, 너희 둘! 뒤지다 않나? 아, 다 안다고? 헐! 네, 지혜 나와. 왜? 나와! 나와, 이 자식아. 네, 오겠습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방향 간단한 설명 할 거야. 여기서 움직일 때, 봐봐. 물체가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봐봐. 얘가 오른쪽으로 2m/s만큼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왼쪽으로 2m/s만큼 움직일 수도 있죠. 그죠? 그때, 오른쪽으로 2m/s만큼 움직이는 놈이랑, 왼쪽으로 2m/s만큼 움직이는 놈이랑, 속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속력은 크기만 얘기한다는 건 빠르기만을 얘기하는 거야. 빠르기만. 오케이? 근데 분명 왼쪽으로 2m/s만큼 움직이는 놈이랑 오른쪽으로 2m/s만큼 움직이는 놈은 틀릴 거 아니야, 상황이. 그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속도는 얘는 플러스 2m/s고요. 얘는 마이너스 2m/s입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통해서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 할 때는 플러스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왼쪽 할 때는 마이너스 속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아마 물체 움직임이 던지는 거죠. 상하운동. 그때 위로 가는 게 뭐였어? 플러스. 밑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속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때는 속도에다가 절대값 취하는 게 속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속도와 속력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뭐 선생님 설명 들은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죠? 지민이 뭔 말인지 알겠냐?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속도와 속력은 분명 다른 거예요.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뭘 얘기하는 거야?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속도가 플러스면 오른쪽 아니면 위쪽, 속도가 마이너스면 왼쪽 아니면 아래쪽. 그래서 왜 거기 문제에서 미분 쪽의 문제는 그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이 물체가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얼마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죠. 그 말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파악해라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보통은 위치의식이 나와 있어가지고 미분을 해가지고 뭘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적분 쪽에서는요, 선생님이 이런 물리적 얘기를 많이 안 할 겁니다. 그냥 미분에서 했던 걸 그대로 갖고만 있으면 돼요. 적분은 일단 이 관계는 알아야지. 위치의식을 뭐하면 미분하면 뭐가 돼? 속도가 되고요. 속도의 식을 뭐하면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걸 이미 다 안다던 지원학생 가속도가 되면 사실 이거는 속도와 속도의 구분이 없던 학생이라도 요거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지혜 요거는 들어본 적 있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지혜는 요거는 알고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문제 풀겠죠? 이 관계는 가지고 다 풀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당연히 반대로 가는 건 무슨 관계겠어요? 적분인데 엄밀히 따지면 정적분이겠어? 부정적분이겠어? 부정적분일 수밖에 없죠. 그냥 미분을 거꾸로 한 게 부정적분이야.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 부정적분을 했을 때 속도의 식이 나오는 거고요. 얘를 부정적분을 했을 때 뭐가 나온다? 위치의 식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배울 게 요 두 가지. 쌤 미분 쪽에서 속력은 봐도 되겠지만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게 속력 맞죠? 그렇습니까?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우리가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위치의 식과 속도의 식과 가속도가 있을 때 이 자식을 제일 많이 줄 거예요, 문제에서. 왜냐면 얘를 가지고 미분도 한번 물어보고 얘를 가지고 적분도 한번 물어보려고. 알겠죠? 가운데 낀 놈을 제일 많이 문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 판단할 건데 보통 위치는 S, 속도는 V, 가속도는 A를 많이 쓰죠? 맞습니까? 그때 우리는 지금 적분을 배우는 거니까 속도의 식을 정적분을 진행을 할 거란 말입니다. 혹은 속력의 식을 정적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잘 보세요. 일단 속도라, 이건 속도야. 이건 이름이 속도야, 속도. 이거는 이름을 따지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속력이 되는 거예요, 속력. 이해됩니까? 그럼 속도를 적분하면 당연히 위치가 나오겠죠? 속력을 적분하면요? 좀 애매하게 하죠.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앞에서 배운 정적분에서 이것도 어쨌든 함수 아니야. 함수를 그냥 적분하면 이건 정적분의 결과가 나오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부호가 달려있는 상태 넓게 나오는 거 맞죠? 플러스이면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서로 없어지면서 사이 부분만 나올 거 아니야. 얘는 뭐가 나와요? 실제 넓이들만 나오는 거 맞죠? 진짜 넓이들. 이해되겠습니까? 왜 이랬잖아. 예를 들어 쌤이 왜 적분할 때 여기가 뭐 넓이가 2고 여기가 5면 그죠? 0부터 뭐 A까지 적분을 그냥 하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절대값으로 적분해버리면요 7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런 관계처럼 얘가 그럴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식은 속력은 여기서 배우지도 않았어, 그지? 속도를 적분하면 얘가 나온다고 지금.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잘 봐. 내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를 정적분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VT라는 거 속도니까 이걸 부정적분하면 ST가 나오겠죠? ST는 뭔데? T초일 때 얘의 위치. 알겠습니까? 얘가 서 있는 위치의식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이 자식을 부정적분한 거에서 B를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거 빼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SB에서 SA를 뺀 값이 나오는 거 맞죠? 요 말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속도를 적분하면 이게 위치의식이 되니까 그 위치의식에 B를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거 빼면 이런 식이 나올 거 아니야. 요까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요까지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풀고 올 수 있잖아. 진리콜? D 알겠습니까? 진리콜? 그러면 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B를 T에 대입한 거죠. 무슨 의미야? B초일 때의 뭐가 나온다? 위치에서. 맞습니까? 얘는 뭐야?
A초일 때의 위치를 뺀 거 맞습니까? 그죠? 뭐라고? B초일 때 서 있던 그 위치에서 A초일 때 서 있던 그 위치에 뺀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 얘가 막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어. 원점이 있었어. 알겠습니까? 원점이 있었어. A초일 때 A초에서 2인 점이 있었어. 예를 들어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얘가 뭐 여기 10이 있는데 10을 찍고 다시 돌아와서 4인 지점에 왔을 때 B초였어.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일단 상황 선생님이 예시를 든 거야. 얘가 움직이다가 A초일 때 2에 있었고요. 쭉 가서 10을 찍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B초일 때는 4에 있었어. 이해됐습니까? 그때 SB-SA를 구하면 얼마 됐어요? 2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 중간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뭐가 파악되는 거야? B초일 때 4에 있었어. A초일 때 2에 있었어. 그럼 뺐으면 2가 되겠죠. 그죠? 뭐가 나오는 거냐면 A초일 때와 B초일 때 이 위치가 변화된 양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만큼 움직였냐는 거죠. 그러면 얘는 SB에서 SA를 뺀 게 2가 나왔단 말은 A초부터 B초까지 얼만큼 움직였다? 2만큼 움직였다는 거야. 오케이? 즉 A초일 때 여기 서 있었지만 B초일 때 이만큼 증가한 여기에 서 있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건 그러면 실제로 이 자식이 움직인 거리가 나온 거야? 아니면 위치가 변화된 양만 나온 거야? 위치가 변화된 양만 나온 거죠. 왜? 그 사람이 어디 갔다 내가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 얘기 이해되겠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나타내는 의미가 A초부터 B초까지 이래서 실제 움직인 거리가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 위치가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만 나오는 거죠. 오케이 바리? 이해겠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콜? 오케이? 선생님 그럼 얘는요. 자 얘는 여기서 선생님 단순하게 이해시켜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적고 문제를 풀면서 왜 얘가 이런 결과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해됐습니까? 이건 적어놓고 하는 거야. 얘는 내가 이해를 좀 시켜드릴 거고요. 요거는 그냥 일단 적어놓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왜 적분에서도 그냥 적분하면 정적분의 결과가 되는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막 서로 더해져죠. 그죠? 그죠? 근데 적분에서 절대값이 하면 실제 넓이 나오는 거 맞죠? 얘가 뭐가 되냐면 얘는 지금 증명이라 설명하지 않았어. A초부터 B초까지 유사한 데이터긴 하지만 얘는 실제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이건 결과를 먼저 적은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아까 같은 이런 결과를 봐봐. 얘가 2에서 10을 찍고 4까지 돌아왔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는 밑에 걸로 구하면 절대값으로 구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2부터 10까지 8만큼 이동하고 4부터 10부터 4까지 6만큼 이동했으니까 총 16이 나왔을 거야. 이런 건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 움직인 거리. 알겠죠? 왜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보여주려고 알겠죠? 그러면 얘는 왜 이동 거리고 얘는 왜 위치 변화량이냐? 이 위에 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좀 했고요. 알겠죠? 그 다음 밑에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 하나를 풀겠습니다. 어디냐면 선생님은 513번 문제 풀게요. 513번입니다. 잘 보세요. 그래프가 살짝 끊겨 있는데 선생님 다 그려드릴게요. T축과 V축이 있고요. 슉. 잠깐만요. 여기가 6, 여기가 5, 여기가 4, 3, 2, 1, 여기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요.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513번입니다. 이 문제 뭐냐면 지금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문제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였어.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원점을 출발했어. 513번이에요. 원점을 출발했죠? 왜 이게 중요한 말이냐면 야, 속도 그래프만 가지고는 얘가 처음에 어디에 있었는지 파악이 돼야 하는데 안 돼도 속도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필요한 거야. 아, 일단 원점 출발이야. 원점을 출발하는 어떤 점이 있는데 그때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속도를 다음 그래프처럼 나타내었다. 이렇게 나왔죠? 무슨 상황이야? X축 위에 있는데 지금 원점을 출발한 거야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때 속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처음에 속도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지금? 플러스죠. 그지? 그러면 처음에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한 거야, 왼쪽으로 한 거야? 오른쪽으로 한 거죠. 그러다가 2초부터 4초까지는 마이너스죠. 2초부터 다시 왼쪽으로 간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정리한 게 봐봐. 속도를 적분한 결과가 위치의 변화는 맞죠? 다시 말하면 속도에서 X축과 넓이를 구한 게 위치가 변화된 양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넓이가 얼마냐 이거? 가로 길이 2, 높이 2니까 넓이 2 맞죠? 그죠? 그럼 처음에 오른쪽으로 2초만 가는데 이 넓이가 뭐라고? 위치가 변화된 양이라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2초까지 얼만큼 이동한 거야? 이만큼 이동한 거죠. 넓이가 그 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적분한 결과가 위치 변화가 양이니까.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0초부터 2초까지는 이만큼 간 거야. 얘가 처음에 여기 서 있다가 2초일 때까지 어디까지 갔다고? 2까지 움직이고 2까지. 오케이? 이때가 2초. 됐습니까?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는 요 넓이 부합했어 이미. 가로 길이 2, 높이 2니까 넓이는 2야 이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2초부터 4초까지 이번에는 음수인 넓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왼쪽으로 얼만큼? 2만큼 간 거야 이렇게. 이때가 4초 이상 4초. 이해됐습니까? 다시 4초부터 7초까지 계속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한 거 맞죠? 넓이를 구해볼게요. 가로가 1이고 높이가 2니까 여기 넓이 1이고요. 여기 직사각형이니까 1 곱하기 2니까 2이고요. 1입니다. 총 넓이는 4는 4. 그죠? 여기 넓이 4야 총 넓이는.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4초부터 7초까지 얼마큼 간 거야? 4만큼 슉 간 거죠. 요때가 4인데 이때가 7초고 7초. 이해됐습니까? 즉 각각의 넓이를 가지고 오케이 말이? 얘 움직임 파악됩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물리에서 필요한 이해는 딱 이만큼이야. 속도에서 그 넓이들이 움직임 양을 얘기하는 거야. 왜? 그걸 쌤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가 원점에 서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4만큼 간 거야. 그리고 7초에서 멈춘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을 한 거예요. 정리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쌤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밑에 문제 좀 이따 풀고요. 몇 개 질문 좀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봐봐. 내가 만약에 몇 초로 할까? 2초 후에 이 물체의 얘의 위치를 파악하고 싶어 알겠죠? 그러면 2초일 때 어디에 서 있었죠? 2초일 때? 2에 서 있었죠? 원점에서 2초까지 2만 갔으니까 2에 서 있었네요. 자, 이걸 물론 이거는 움직임 파악됐으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걸 선생님이 수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VT라고 이름을 쓸게요. 알겠습니까? 그럼 막 2초의 위치를 파악하고 싶으면 잘 보세요. 처음에 0에 있었지. 그죠? 이 처음 위치 적어줘야 돼. 처음에 0에 있었죠? 플러스 인테그랄 0초부터 2초까지 VT, DT를 구해주는 거죠. 왜? 이게 2초 동안 뭐가 되는 거야? 2초 동안 움직인 위치의 변화 양 맞죠? 이게 지금 2가 나온 거잖아. 0부터 2까지 넓이가 2니까. 그죠? 그러면 2초 동안 얘가 2만큼 움직인 거 아니야. 이걸 처음 위치에 더해줘야지 이게 바로 2초 후의 위치인 2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물체가 처음에 3에 서 있었어. 처음 원점 출발이 아니라 3이라는 점에서 출발했어. 그러면 2초에 어디 서 있겠어요? 5에 있었겠죠. 왜? 이 넓이는 그대로 2니까 처음에 3에서 2만큼 움직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 적분의 결과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딱딱 표현해낼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없죠. 뭐가 필요한 거야?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지점에서 이만큼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얘가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 적분의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얘가 2라는 건 0초부터 2초까지 이만큼 갔어라는 거지
얘가 2에 서 있어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학교에서 배우실 때 이런 공식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원래 이걸 안 적어주는데 내가 이것만 가지고 이해만 시킨 다음에 모든 문제 풀어주는데 애들이 맨날 이거 질문 와. 선생님 도대체 이 공식을 어디에 써먹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와서 내가 그냥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냐면 문제에서 속도의식이 나와 있을 때 t초후에 위치를 구하는 공식을 자꾸 애들한테 외우게 시킨단 말이죠. 이거 외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이거 암기를 시켜놓고 애들이 이제 활용되는 문제 갖고 못 푸니까 들고 와서 선생님 답지 이렇게 풀리는데 이런 거 자꾸 질문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적어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뭐냐면 t초의 위치를 식으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처음 위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일단 그지? 더하기 맞습니까? 그 다음 뭐 필요해?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 dt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 말이 됩니까? 적분 한 개 위치를 얘기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처음 위치에서 그만큼 움직였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한 번 더, 한 번 더 질문. 그러면 다시 갑니다. 예를 들어 이미 얘는 움직임 파악 끝났는데 수식과 연결을 시키는 거야. 지금 알겠죠? 내가 만약에 4초 후에 한번 힘내세요. 4초 후에 이 물질 위치가 궁금해. 그러면 식을 어떻게 구하면 돼? 처음에 0이 있었어.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vt dt를 구하면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식으로는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처음에 0이 있었는데 0부터 4까지 어떻게 움직였지? 하고 보면 될 거 아니야. 얘가 얼마냐면 이 상황에서 0부터 4까지 그냥 적분해버리면 얼마야? 빵이죠. 빵. 얘는 빵이야. 0에서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만약에 절대값 vt dt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4가 나오죠. 왜? 이건 실제 넓이니까. 그게 얘인 거죠. 왜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이만큼 갔다. 그런 의미 아니야 이게. 실제 움직인 거리는 이 넓이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넓이를 구해주면 그게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냥 적분으로 구해주면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럼 내가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절대값을 씌운 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속도를 접근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걔랑 걔가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적분과 연결되는 거지. 오케이 바디? 요 두 가지의 구분이 되시고 이런 표를 보고 이 물체 움직임 잡히면 뭐 깔끔하게 안 풀리는 문제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 이 문제 마무리 지어서 풀어버릴게요. 자, 지금 이걸 통해서 쌤이 속도 파트의 적분에서 설명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점 P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없다는데. 멈춘 적이 없다. 네. 맞아요? 틀려요? 1초 동안 멈춘 적이 없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맞아요. 맞는 말이죠? 야, 멈춘 적이라는 건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0.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1초 동안 속도가 0인 게 있니? 이 말이야. 근데 1초 동안 속도가 0인 건 있어 없어? 없죠. 속도가 0 되려면 0이 있어야 돼. 함수값이. 이해됐습니까? 여기는 속도가 0이 아니야. 속도가 2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는 중이야. 알겠죠? 그리고요. 니은. 점피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다. 이건 미분 문제죠. 방향 몇 번 바꿨어요? 3번. 3번이야? 몇 초야 근데? 1초, 3초, 4초. 자, 다시 갑니다. 방향에 밑줄 치시고요. 아까 운동 방향은 뭐가 결정짓는 거지? 속도의 뭐? 부호입니다. 알겠습니까? 야, 0초부터 2초까지 속도가 다 뭐야? 플러스 오른쪽으로 간 거 맞죠? 2초부터 4초까지는 마이너스 왼쪽으로 간 거 맞죠? 속도가 바뀐 건 2초죠. 한 번. 됐습니까? 속도의 부호를 보는 거야. 그리고 너네 아까부터 그래프 봐봐. 아까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잖아.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이때가 2초 아니야. 2초부터 왼쪽으로 이만큼이잖아. 이때 바뀐 거지, 운동 방향이. 이해됩니까? 이런 적용이 헷갈리시면 속도의 부호로만 보세요.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같지? 운동 방향 바뀐 거야. 두 번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같이? 운동 방향 바뀐 거야. 저 현아. 너 뒤를 봐. 이거 앞에 보면 알았어? 앞만 보고 달려. 어? 그러면 2초일 때와 4초일 두 번 바뀐 거 맞죠? 속도의 방향은
2번 바뀐 겁니다. 시간은 2초와 4초인 거죠. 뭐 1, 5, 6 이런 거 아니다. 알겠지? 그 다음은요. 이거 점피는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출발점에 서 있다. 어때요? 네,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런 얘기 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 512번의 그래프가 또 잘 안 나와 있어서 이 그래프를 조금 그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 이거예요. 그래프만 그리세요, 그냥. 풀 건 아니야. 4, 2, 빵, 여기. 그래프 잘랐어요. 마이너스 1입니다. 5일 때문에 알겠죠? 나머지는 뭐 푸는데 지장이 없겠네요. 안 보여. 네. 많이 피곤하죠? 힘냅시다. 끝났어요, 이제. 맨날 끝났다고 했죠? 끝났어요? 됐습니까? 이 그래프 알겠죠? 넘어가세요. 5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형까지 끝내봅시다. 가시죠. 516번입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유형은 그래프가 나와 있는 유형들이죠. 그래프를 통해서 선생님 방금 한 것처럼 이 물체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 보시고요. 자, 이제는 516번부터는 그래프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실전 문제는 사실 이런 쪽도 되게 잘 나오면 특히 내신 알겠죠? 수능으로 가면 요즘에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 문제를 많이 내는데 내신 쪽에서 이것도 잘 되는 편인데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안 나와 있는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냥. 뭐 그리기 어려운 것만 안 그려도 되는데 알겠죠? 바로 그냥 식으로 풀 수 있으면 그냥 푸시고 조금 예민하면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 좋겠어? 위치를 그리는 게 나아, 속도를 그리는 게 나아, 얘를 그리는 게 나아? 위치. 아니요, 얘를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속도를 그리면 미분 문제도 쉽게 해결되고요. 적분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알겠죠? 야, 가면 껴있잖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상황이 벌어지면 속도 그래프를 그리세요. 속도 그래프를 그려라. 요 한 단어만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다 보여. 물체 움직임이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진행을 하세요. 예를 들어 향경 풀고 마칩시다. 516번을 보시면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t초의 속도가 나와있죠? 일단 내가 체크할 건 원점 출발이야. 이런 걸 체크해야 돼. 원점을 출발하고요. 속도 그래프가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인 거죠. 맞나요? 그죠? 그때 얘는 뭐래? 3초일 때 뭘 구하래? 3초일 때 위치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안 그려도 3초일 때 위치 어떻게 구하지? 처음에 어디서 있었어? 0이 있었지?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3초까지 vt dt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요거 이해돼요? 이게 바로 3초의 위치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이해가 잘 된 친구들은 아마 요 시기 바로 위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왜? 0에 서 있었는데 3초 동안 이만큼 움직인 거 아니야. vt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정되겠습니까? 지금이 좀 헷갈려요? 네. 만약에 이걸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그래프를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자, 속도 그래프 그릴 때는요, 뭐 적분까지는 오가고, 미분까지는 오가고요. 인수분해 많이 가볍게 해요. t-2 맞죠? 맞습니까? 쌤이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 좀 해드릴게요. 봐봐. x축과. 여러분 잘 안 풀리는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세요. 0과 2에서 만나는 거 맞지? 그죠?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 여기 점선을 쓰는 이유는 시간은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죠? t축과 v축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인 거야? 원점 출발했는데 0초부터 2초까지 어디로 왔어? 오른쪽으로. 2초부터 왼쪽으로. 이런 움직임을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나한테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했으면 짱이 나지만 얘는 지금 뭐라 했어요? 3초 후에 뭘 구해라? 위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왜? 어차피 이 부호 다 인식해서 0부터 3까지 적분 때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갔을 거 아니야. 없어지고 양이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이 문제가 다시 합니다. 3초 동안 움직인 이동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3초 여기다 치고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에 적분 진행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네? 뭐라고요? 아니, 대답 못 말? 알겠습니다. 네. 그죠? 3초 동안 이동 거리를 걸었으면 봐봐, 그래프 상황이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 넓이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이 넓이만큼 넘어왔죠? 그러면 위치를 파악하려면 적분 한 번 하면 되지만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요 요거 넓이 구해주시고 요거 넓이 구해서 둘을 더해줘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러면 그래프와 이 문제와 상황이 다 해결되는 거죠. 문제 알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 자체가 이해가 조금 어려운 파트들은 속도 그래프를 그려놓고 움직임 자체 다 파악해 버리세요. 그러면 아마 해결될 겁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숙제는 여기 522번까지긴 한데 아마 내일이 바로 수업이라서 그죠? 어려움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까지요? 여기 522번까지. 507번에 끝났습니다. 10 맞아요? 3분의 3t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안 풀게요. 잠깐만요. 얘기 잘했습니다. 여러분 517번에 문제 좀 수정 좀 해드릴게요. 30-2분의 3t입니다. 알겠죠? 30-2분의 3t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내일 2시 수업입니까? 그죠? 2시요? 네. 지금 오늘 현 시간을 확인해 왔을 때 여러분들 바로 내일까지 당장 사실 얼마 오래 걸리진 않는데 풀어봐라 이거. 야 이거 복귀기야 여섯 15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풀어보세요 그냥. 마무리 지어버립시다.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